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바로 그날 삼성전자가 6.92%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 밀리면서 30만 원 선이 깨졌고 저가로는 28만 6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회사가 오늘 공시한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숫자입니다. 엔비디아도 애플도 이번 분기 이만큼은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내놓은 날 주가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로 벌었다는데 내 계좌만 빨간불이니까요. 좋은 실적 나오면 오른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배신감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도 사실이죠. 이러다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오늘 밤 잠 설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저도 오늘 이 숫자들을 새벽부터 붙잡고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화도, 공포도 잠깐 내려놓고 숫자로 하나씩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흥분한 채로 내린 결정은 대개 나중에 후회하니까요. 오늘 이 하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 3개를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미리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세 번째 숫자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이번 주 금요일에 걸려 있어요. 앞에 2개만 보고 창을 닫으시면 오늘 하락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까지는 꼭 같이 가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 오늘 삼성을 판 건 외국인입니다. 하루 만에 614만 주를 던졌어요. 최근 열흘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614만 주,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은 쪽이 바로 우리, 개인입니다. 오늘 개인은 800만 주를 사들였어요.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도 남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0만 원이 깨지는 그 순간에도 그 가격에 사겠다고 손을 든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할 때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낸 쪽이 시간이 지나 웃은 경우가 반도체판에는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그 받아낸 쪽에, 던진 게 아니라 받은 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이 좋은 실적에 팔았을까요? 여기서 세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아주 간단해요. 좋은 소식이 나올 때 판다, 이겁니다. 선반영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고요. 사실 이 선반영하는 소리 이제 듣기도 지겨우실 겁니다. 며칠째 똑같은 설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겨운 설명이라고 해서 틀린 설명인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 말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딱 한 번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실적 발표를 며칠 전부터 기다립니다. 이번엔 90조를 넘본다, 사상 최대다, 이런 기대가 발표 전에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삼성은 하루 8% 넘게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미리 당겨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 막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더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오래된 말, 그게 오늘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실적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판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습니다. 요즘은 한 종목만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많아요. 오를 때 2배로 오르지만 빠질 때도 2배로 빠집니다. 이런 상품들이 하락을 한 번 더 키운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낙폭안에는 회사 실력과는 상관없는 순전히 수급이 만든 출렁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만의 일이라면 걱정이 크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이 회사도 얼마 전 좋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최근 닷새 동안 1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뿐 아니라 아시아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밀렸어요. 한국만의 문제도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실적 뒤에 한 박자 쉬어가는 이 패턴은 반도체판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정규장 끝난 뒤 대체거래소에서는 더 내렸다는 얘기도 돌더군요. 그런데 그쪽은 거래량이 아주 얇습니다. 몇 사람 매물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여요. 정규장 종가만큼의 무게로 받아들일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혹시 빚을 내서 레버리지로 담으신 게 아니라면 오늘 하락에 쫓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강제로 내 주식을 파는 건 빌린 돈에 붙는 겁니다. 내 돈으로 산 주식에는 그런 강제 청산이 없어요. 이 점은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숫자입니다. 오늘 판 건 외국인, 받은 건 우리.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파는 쪽 말이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반도체의 꼭대기인가? 두 번째 숫자로 갑니다. 파라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어요. 반도체 비중을 줄여라. 이 상승장은 끝물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근거는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다고 부릅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밀린 데는 이 진단이 꽤 크게 작용했어요. 저는 이 리포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맞는지 틀리는지는 숫자로 확인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괜히 그러겠어? 뭔가 아는 게 있으니 팔라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반박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확인해야죠. 이 피크아웃 논리가 맞으려면 실제로 숫자가 꺾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를 봅니다. 디램 가격입니다.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3분기 디램 가격이 13%에서 18%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2분기에 50% 넘게 뛰던 것에 비하면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디램 가격은 여전히 위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래로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버티느냐? AI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AI 반도체 한 장에는 예전 반도체보다 몇 배나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챗봇 하나가 똑똑해질수록 메모리를 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는 내년 2027년에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고 봅니다. 수요는 이렇게 계속 느는데 공장을 새로 짓고 물량을 늘리는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 줄을 서는 시장, 그게 지금 메모리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실적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이걸 쉽게 풀면 100원어치를 팔아서 52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익률 52%예요. 이건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좀처럼 못 내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안에는 직원들 성과급으로 쌓아둔 돈이 비용으로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 몫을 빼고 보면 실제 실력은 100조를 넘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으니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방향은 분명해요. 이 회사 벌이가 꺾인 게 아닙니다. 참고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1년 뒤 평균 목표 주가는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오늘 종가 29만 6천 원과는 거리가 꽤 멀죠. 물론 아까 그 모건 스탠리처럼 비중을 줄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올려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비례 가격이 꺾이고 이익률이 무너지고 수요가 식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그 셋 중에 꺾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점이라는 진단은 나왔는데 정작 숫자는 아직 정점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숫자로 가기 전에 오늘 밤 미국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힌트를 찾는 자리예요. 이게 왜 반도체랑 상관이 있냐면요. 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면 삼성 같은 성장주에는 돈이 들어오기 좋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기도 편해지고 미래에 크게 벌 회사의 값어치가 더 높게 매겨지거든요. 반대로 금리를 오래 높게 두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 반대예요. 그러니 오늘 밤 이 회의록의 말투 하나가 내일 우리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미국 증시에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이라는 대표 지수에 새로 편입됩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면요. 이런 대표 지수에 새 종목이 들어오면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자금들이 그 새 종목을 의무적으로 사줍니다. 규모가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매체마다 숫자 편차가 커서 정확히 얼마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은 미국 안에서 돈의 관심이 이 신규 대형주 쪽으로 잠깐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그 돈이 삼성에서 빠져나가 스페이스X로 간다. 그런 직접 연결은 아닙니다. 시장이 다르고 통화가 달라요. 다만 미국 반도체에 쏠렸던 관심이 잠깐 다른 데로 분산될 수는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당장 주가가 확 튀어오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관심이 잠깐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다시 우리 반도체 쪽으로 끌어당길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숫자입니다. 자, 세 번째 숫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ADR이라는 방식인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약 44조 2천억 원,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는 상장 중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왜 오늘 하락의 세 번째 열쇠냐?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외국인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왜 그렇게 계속 팔았을까요? 삼성만 봐도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이 판 물량이 1,800만 주에 가깝습니다.
이 연속 매도를 두고 나온 여러 해석 중 하나가 이 금요일 상장에 쓸 자금을 미리 마련하느라 판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금요일 상장이 끝나는 순간 그 매도 이유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이 상장으로 미국의 큰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새로 들여다볼 통로가 하나 열립니다. 하이닉스로 들어온 관심이 삼성까지 곧장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반도체 전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살아난다는 건 우리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장 내일이죠. 수요일에 SK 하이닉스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 상장, 이번 주는 한국 반도체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는 한 주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건 하이닉스 이벤트인데 왜 삼성 주주인 내가 신경 써야 하나? 좋은 질문입니다. 두 회사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시장을 나눠 가진 두 축이에요. 그동안 외국인은 이 둘을 거의 한 묶음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전닉스, 삼성과 하이닉스를 붙여서 부르는 말까지 생겼죠. 한쪽에 관심이 살아나면 다른 쪽도 같이 조명받고, 한쪽이 매도에 눌리면 다른 쪽도 같이 눌렸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금요일에 하이닉스로 세계의 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은 삼성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남의 잔치가 아니라 같은 동매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이렇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금이 드나들 문이 새로 열리는 주. 외국인이 오늘 던진 614만 주, 그게 마지막 던지기에 가까운 건지 아닌지를 바로 이번 주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 회사 올해 봄만 해도 17만 원대였어요. 그게 몇 달 만에 37만 원 고가까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과정에 오늘 같은 급락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10% 넘게 빠진 날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방향은 결국 위였어요. 오늘 하락도 그 긴 흐름 위의 한 점입니다. 큰 그림은 그대로예요. 기랭 가격은 방향이 위고 AI 수요는 살아있고 회사는 사상 최대로 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30만 원이 깨진 건 분명 아프지만 이 회사가 가는 방향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근거 없는 미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자, 오늘 판단이 여기까지 왔으니 내 계좌에서 뭘 할지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판 사람, 아직 안 꺾인 숫자, 이번 주 금요일 이벤트, 이 세 가지 잣대로 오늘 하락을 같이 뜯어봤죠? 바로 그 잣대 그대로 골라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직접 봤는데 덩치가 작아서 같은 흐름에도 움직임의 폭이 다르고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자리예요. 종목 이름, 왜 지금인지, 들어갈 가격대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010-9563-5815로 3전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나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 꺼내셔서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이런 자료 앞으로도 전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계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격입니다. 오늘 장중 저가가 28만 6천 원이었어요. 바로 아래 28만 5천 원 부분이 60일 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그 아래로는 28만 1,500원이 다음 지지선이고요. 이 두 자리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게 지금은 하락률 몇 %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쪽을 보면 30만 원 위로 32만 원대까지 예전에 거래가 많았던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어요.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은 한 번에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미리 알고 계셔야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은 28만 원 초반이 버텨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지켜지는 한 오늘 하루 낙폭에 흔들려서 서둘러 던질 이유는 크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28만 원 중반에서 아래로 지지선이 깨지는 걸 손절 기준으로 잡으면 위험은 대략 2% 안쪽입니다. 반대로 위로 다시 30만 원 저항, 그 위 32만 원대까지 회복한다고 보면 기대폭은 그 2배가 넘어요.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되찾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지선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예요. 그 아래로 무너지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아무 가격에나 들어가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세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보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평단이 높아서 마음 무거우신 분은 반등을 기다리시되 위쪽 32만 원대 매물벽을 한 번에 넘기긴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일 반드시 오른다는 장담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어디를 보고 판단할지 그 기준은 오늘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3개의 숫자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판 건 외국인이고 받은 건 우리다.
둘째, 팔라는 논리가 되는 근거는 아직 숫자로 하나도 안 꺾였다. 셋째, 이번 주 금요일 상장과 내일 실적이 빠져나가던 자금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분기점이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금요일 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010-9563-5815에 3점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자리,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 그때 이 회사 시가총액이 5,920조입니다. 오늘 30만 원이 깨진 하루였지만 우리가 보는 자리는 거기에요. 삼성전자, 우리가 오래 함께 가기로 한 회사잖아요. 하루에 빨간불이 그 약속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 확인용으로 댓글에 100만 전자 한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